저는 지난번 헬라치아 알렉산더, 셀루시드 왕조, 프톨레미 왕조 치하의 유대인들의 정치적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카비 폭동, 그리스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성립,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한 평가까지 다루어 보려 합니다. 다음번엔 로마치아의 헤롯 왕조와 로마치아의 유대인들의 항쟁을 다루려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늘 이민족의 지배하에 지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멸망하기 직전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있었다. 마카비 폭동과 하시모니안 왕조는 주전 167년에 시작하여 로마의 지배하인 주전 63년에 실질적으로 끝이 났다. 그 이후 헤롯 왕조가 들어서기 이전 유대의 실질적인 지배는 하스몬가의 왕과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다. 셀루시드 왕조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헬라화 정책과 우상숭배로 마따디아와 하시딤들이 연합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아버지 마따디아는 1년 후 죽고 그의 3남이 계승한다. 후에 마카비 조상의 이름을 따라 하스몬 왕가라 불렀다. 안티오커스 4세와 유대인과의 싸움은 유대 마카비들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열심과 게릴라전으로 거대한 세력인 셀루시드 왕조와 효과적으로 맞섰다. 마띠다가 다섯 아들과 신앙적으로 열심인 유대인이 연합하여 게릴라전을 시작하였다. 마카비들이 셀루시드 왕조와의 항쟁에서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마따디아에서 유다 마카비, 그리고 요나단 마카비가 이어받았다. 요나단 사후 시몬에 이르러 하스몬 왕가 성립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게릴라전이 성공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게릴라전의 이점은 항쟁이 정당성, 기층민의 도움, 지리적 이점 등이 있다. 근대사에서 벌어진 여러 전쟁에서 소수민족이 거대한 제국 혹은 왕조와의 전쟁에서 패권 세력이 패배한 예를 들어보면 러시아 혁명, 중국의 국공내전, 월남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 등이 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고대 유다 지역에서 기원전 140년경부터 기원전 37년까지 통치한 유대인의 독립왕조로 마카비 전쟁을 통해 셀루시드 왕조로부터 자치권을 쟁취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왕조의 왕들은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업적을 통해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다 마카비, 마띠다의 삼남으로 마카비 폭동의 주역이었다. 삼남 유다 마카비는 군사적 역량이 뛰어났다. 시리아 연합군을 사마리아, 엠마오, 벳술에서 격파했다. 160년 시리아 전쟁에서 사망했지만 로마의 간섭으로 유다는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유다 마카비와 셀루시드 왕조와의 주요 전투는 다음과 같다. 아폴로니오스 전투는 협곡 매복 전술로 2000명의 셀레우코스군을 격파, 무기 탈취로 전력이 강화됐다. 세론 전투는 고갯길 매복으로 세론 부대 섬멸, 병력이 6000명으로 증가했다. 엠마에우스 전투에서 유다는 고르기아스의 야간 기습을 역이용, 적진 기습과 교란으로 대승했다. 셀레우코스군인 3000명 사살 및 전리품 확보했다. 리시아스와의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와 측면 방어로 밀리며 패배, 예루살렘 포기 후 고프나로 퇴각했다. 기원전 164년 예루살렘 탈환 후 성전 정화, 제우스 우상 파괴, 이때 발생한 기적 8일간 등불 연소 등이 하누카 축제의 기원이 됐다. 마카비들은 아크라 요셉 포위 실패 후 셀레우코스 군과의 협상으로 일시적 평화 성립됐다. 두 권의 마카베오기의 서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큰 덩치와 완력을 바탕으로 한 맹장 타입이며 전투 전에 신앙 등을 통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 능하였다. 또한 셀레우코스 왕조의 팔랑크스에 맞서기 위할 때 평지에서의 정면 대결은 가급적 피하는 등 지장의 자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면모들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는 알렉산드로스 3세, 율리우스 카이사르, 다윗, 여호수아, 헥토르, 아서 왕, 카롤루스 대제, 고드프루아드 부용과 함께 아호비인으로 칭송을 받았다. 셀루시드 왕조는 안티오코스 5세 사망 후 데메트리오스 1세가 권력 장악 반란 재개됐다. 마카비들은 니카노르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로마와의 동맹 추진에도 실패했다.
마카비 유다는 기원전 160년 엘라사 전투에서 데메트리오스의 장군 바키데스에게 패배하고 전사했다. 그 후 동생 요나단 마카비가 반란 재개하여 후속 투쟁 지속했다. 마카비 반란은 유대의 종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누카 축제로 기억되며 유대인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남았다. 요나단이 유다를 이어 셀루시드 왕조와의 전쟁을 이끌었다. 유다 마카비가 용맹한 군인이었다면 요나단은 외교술로 국제 정세에 대응하였다. 나바테안, 스파르타, 로마와 외교적 동맹 관계를 맺어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안티오커스 왕과도 우호 조약을 맺었다. BC 160년 알렉산더 발라스는 자신이 안티오커스 4세의 아들이며 정당한 왕위 계승자는 자신이라 주장하며 수리아 왕 데메트리우스 1세의 영토를 점령한다. 데메트리우스 1세와 알렉산더 발라스는 요나단에게 호의를 보이며 각자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요나단은 발라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국 데메트리우스 1세는 발라스에게 살해당한다. 알렉산더 발라스는 애굽의 프톨레미 6세의 딸과 결혼식에 요나단을 초청하여 왕의 친구라 부르며 환대하고 유대의 통치자로 삼는다. 요나단은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기를 원했는데 BC 152년 초막절에 발라스는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다. 이로써 마카비 일가는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게 되어 힘이 견고해졌다. 왕과 대제사장의 겸직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운 마카비 일가 스스로 모세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여러 종파 간의 갈등을 낳았다. 요나단이 지지해준 수리아 왕 알렉산더 발라스는 술을 즐기고 여색에 탐닉하는 비도덕적 인물이 되어 장인으로부터 애굽의 왕위를 빼앗으려 애를 썼다. BC 145년 알렉산더 발라스와의 왕위 쟁탈전에서 패배한 데메트리우스 1세의 아들과의 전투에서 발라스는 패배하여 살해당하고 수리아의 왕위는 데메트리우스 2세가 차지한다. 그러자 요나단은 재빨리 그의 외교술을 발휘하여 수리아의 새로운 왕이 된 데메트리우스 2세에게 충성을 약속한다. 수리아 왕은 사마리아와 이전의 수리아 왕들로부터 얻었던 특권을 모두 약속해준다. 이렇게 요나단은 그의 외교적 수단을 발휘하여 그의 지위와 영토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수리아에서는 다시 반란이 일어난다. 수리아 야전군 사령관 트리포는 안티오커스 6세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정권을 차지하려 한다. 트리포는 자신이 왕이 되려는 야망을 이루는 데에는 데메트리우스 2세에게 충성하는 요나단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BC 143년 트리포는 우정을 가장한 협상의 테이블로 요나단을 초정한다. 성으로 들어오는 요나단의 경호병을 재빨리 체포하여 살해하고 요나단을 붙잡아 처형한다. 이 소식을 들은 시몬은 재빨리 피신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요나단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주후 142년에서 37년까지 지속되었다. 시몬의 경우 마카비 셀루시드 왕조와의 게릴라전에 참여하였고 형제들이 모두 죽고 셀루시드와의 전쟁을 떠받았다. 시몬 이후 하스모니안 왕조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요한 히르카누스 1세, 아리스도블루스 1세, 알렉산더 얀네우스, 아리스토블루스 2세, 요한 히르카누스 2세, 마따디아스 안티고누스에서 끝이 났다. 하스모니안 왕조 지도자 중에 여기에선 거론이 안 됐지만 거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했던 여인이 살롬의 알렉사드라이다. 그는 아리스도블로스의 아내이며 알렉산더 안네우스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다. 여기에서 유대 전통 중 하나인 계대 결혼 풍습이 행해졌다. 알렉산더 얀네우스 사후 그녀는 유대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시몬 마카비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실질적 창시자로 형유다 마카비가 셀레우코스 제국에 맞서 싸운 마카비 전쟁의 기반 위에서 유대의 독립을 완성했다. 기원전 142년 시몬은 셀레우코스군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시리아에 대한 조공을 중단하며 완전한 자치를 확립했다. 그의 업적은 기원전 140년 그는 대제사장과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유대 백성들에게 통치권을 그의 가문의 세스파도로 결해받았고 이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시기를 열어
유대 사회의 안정과 재건을 도모했습니다. 시몬은 대사제, 사령관, 민중의 지도자로서 시온산 위에 있는 동판에 찬미받는 자로 보존되었으며 로마 원로원의 추인을 받았다. 그는 세금을 면제받고 142년 이후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였다. 히르카누스 1세는 요한 히르카노스는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목표는 전 세계를 정복해서 모든 사람을 유대교인으로 만드는 유대교 세계 제국이었다. 즉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대제국을 세우고 대제국의 종교를 유대교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에 따라 요한은 정력적으로 정복전쟁에 임했다. 왕위에 오르고 3년 동안 요한은 남쪽 에돔 즉 이두메를 공략해 과거 유대왕국의 남단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요한은 이두메인들을 죽이기보다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로 개종하게 했다. 안티오코스 7세에게 맞설 힘이 없던 요한은 결국 돈의 힘으로 해결을 보기로 하고 다윗 왕의 능을 도굴해서 은 3,000 달란트를 꺼내 안티오코스 7세에게 바치고 협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하에서 종교적 갈등이 벌어졌다. 사마리아에 대한 무자비한 군사 행동은 율법에 충실한 하시딤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시딤들이 후에 바리새파라 불리우는 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인 하시딤들은 요한에게 대사제장직을 내놓고 율법에 맞는 대사제장을 세워야 함을 주장했다. 그런데 하시딤들이 하필이면 요한이 대사제장이 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게 요한의 어머니가 안티오코스 4세 때 셀레우코스군에 끌려갔던 전적을 들어 율법상 이방인에게 더럽혀진 여인의 아들은 대사제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기 어머니를 욕하는 말에 요한은 격분하여 하시딤들을 모조리 내쳤고 하시딤 대신 기용된 자들이 바로 현실주의자들인 사두개파들이었다. 아리스도 볼로스 1세, 하스모니안 왕들 중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갈릴레아 지역을 추가로 병합하며 영토 확장을 지속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에 어느 정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유대교와 그리스 문화를 융합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제2기간이 1년에 불과해 큰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하스모니안 왕들의 타락은 바리새파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동생으로 하스모니안 왕조의 영토를 최대 규모로 확장한 왕이다. 그는 페레아, 가드, 게더러, 가자 지구 등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하며 왕국의 세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의 형수인 살로메와 계대 결혼을 통하여 왕권을 상속받았다. 그의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내부 갈등으로 얼룩졌다. 바리새인들과의 심각한 대립은 내전으로 이어졌고 그는 반대파를 잔혹하게 진압하며 약 8,000명을 처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유대 사회 내 분열이 심화되었지만 그의 정복 사업은 하스모니안 왕조를 지역 강국으로 만들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알렉산더 얀나이의 아내로 그의 사망 후 왕비로서 통치하며 하스모니안 왕조의 유일한 여성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리새인들과 화해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 내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은 비교적 평화롭고 번영한 시기로 평가받으며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유대교 내 종교적 균형을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사후 아들들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간의 권력 다툼이 왕조의 쇠퇴를 가속화했다. 두 아들 간의 갈등은 로마 공화국의 개입을 초래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하스모니안 왕국은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했고 이후 헤롯 왕조로 권력이 넘어갔다. 사두개파는 세 부류로 나뉘었다.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그룹, 광야로 물러나 에셈파처럼 사는 그룹, 이집트의 레온토폴리스의 성전을 건설한 그룹 등이다. 요세푸스 기록의 유대 종파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언급된 그룹이 에세네파이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들은 쿰난 동굴 근처에 살았다. 그들은 특이한 화장실 문화와 백수를 누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은 기도와 성경 복사, 집단 생활, 태양을 향한 기도, 금욕,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문서가 1946년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20세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성취로 여겨졌다. 후에 쿰난 공동체라 불리웠다. 주전 597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처음으로 독립국가를 세워 80에서 100여 년간 유지하였다.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2년 종교적 자유를 얻었다. 요나단은 주전 152년 대사제가 되었다. 시몬은 주전 142년 세금을 면제받았다. 요한 히르카누스 2세 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힐카누스의 영토 확정과 이방인에 개종시켰다. 그는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토를 회복하려 했다.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방인에 대한 증오가 심화되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하스모니안들의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정치는 기교를 잃고 종교는 완고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하스모니안의 이민족으로부터 독립의 역사는 로마 치하에서의 열심당의 모델이 되었다.